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경마를 가장 사랑하시는 가족 여러분, 3월 들어 세 번째 시행되는 3월의 3주차 토경마일인 21일 토경마, 가족분들의 영원한 파트너로 이급한 독한 승부사 장석입니다. 이제 봄이라는 단어가 전혀 어색지 않을 정도입니다. 기온이 진짜 많이 올랐어요. 저희가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 직업이 아니라 현장에서 움직이는 직업이다 보니까 뭐 새벽에 말을 본다거나 아니면은 뭐 현장 가서 마피를 관찰하고 예상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일련의 그 날씨 변화를 정말 몸으로 느낍니다. 근데 요즘 경마가 이제 가장 경마하기에는 좋은 날씨죠.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근데 사람이 확실히 간사한 게요, 여기서 약간만 더 지나면 이제 덥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 과천 경마장이라는 게 진짜 특이해서요, 추위도 더 빨리 느끼고 또 더워지면은 덥다는 느낌도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몇 말씀을 드렸지만 예시장, 본장 예시장에 오시는 분들 느끼시겠지만 겨울 같은 경우는 그 경마장 입구하고 예시장 주위의 기온이 좀 다르고요. 여름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람이 불지 않다 보니까 이 예시장 근처에 있다 보면은 그 뜨겁다는 느낌 자체가 확실히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경마장이라든가 이렇게 있다 보면은 지금이 경마하기엔 사실 딱 좋아요. 말을 타는 기수라든가 저희도 지금이 사실은 가장 좋은 날씨입니다. 사실은 1년 경마가 딱 지금처럼만 이어지면 딱 좋기는 한데 세상사라는 것이 같지 않듯이 1년 경마를 진행을 하면서 같지 않은 날씨 해서 어찌 보면 경마가 더 재미있을 수가 있죠. 자, 이번 주는 지난주 경마를 끝으로 이번 주부터 좀 변화가 있을 것이라 예상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그 월요일날 조교보다는 수요일날 조교가 출전해서 조금 많아졌고, 또 목요일날, 이번 주 목요일날 조교를 관찰하면서 예상보다는 이번 주 출주 예정 마패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마크상 또 뚜껑을 까보고 나보니까 예상했던 것보다는 경지별 출전 두수가 의외로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약간 이제 복잡함, 특히나 이번 주 출주마들의 그 전력차가 많지 않았어요. 의외로 출주마들의 그 전력 평가, 그리고 특히나 이제 그 드러나 있지 않는 마패들이 많이 출주했기 때문에 이번 주 역시도 쉽지 않은 경마일, 특히나 지난주하고는 약간 좀 다를 수가 있는 게, 지난주 사실 토요일날 주로가 좀 많이 빠르게 형성이 됐거든요. 근데 이번 주는 비가 오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주로는 지난주하고는 약간 좀 다르게 형성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번 주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기온이 약간 좀 높게 형성이 돼요. 이렇게 날씨가 좀 변화되는 시점에서는 마패들의 체중 변화 역시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고요. 더구나 이제 날씨가 좀 풀리다 보니까 조교량이 많이 늘었어요. 이렇게 조교를 안 하다가 조교가 많아지면 마필에 대한 컨디션 변화라든가 전력 상승 요인들이 굉장히 많아지고요. 거기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체중 변화까지 좀 오기 때문에 최근의 경마 같은 경우는 조교에 대한 정확한 분석, 그리고 일단 무엇보다도 각 마방에서 자신이 있는 마필들을 좀 강하게 몰아주는 위주의 조교가 좀 시행이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교에 대한 평가, 그리고 현장에서 확인되는 마필의 컨디션까지 체크하고 들어간다면 좀 더 좋은 평가 속에 배팅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분위기를 좀 바꿨습니다. 사실은 스타트하기가 좀 힘들어서 그렇지 일단 스타트 발동 걸리고 나면은 또 쉽게 갈 수 있는 게 경마의 또 특성이거든요. 자, 금주 경마 기대치 높게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좀 많이 했습니다. 준비한 만큼의 성과를 한번 기대를 하면서 3월 들어 3주차 경마로 시행되는 3월의 세 번째 토경마일인 21일 토경마,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0m로 시행되는 국내산 육군의 경주입니다. 12마리의 출주고요. 자, 이번 경주의 특징이 2번마 라우프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나머지 마필들이 전력이 아직 드러나 있지 않는 마필들 간의 경주입니다. 자, 먼저 가장 주목받는 마필이 2번마 라우프인데 데뷔전 17kg 그리고 직전 경주 19kg, 이게 능력검사를 받을 때 470kg대 마체였는데 체중이 지금 계속 빠지면서 430kg대까지 마체중이 더 많이 빠진 상태예요. 근데 체중이 빠지면서 오히려 경주력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조금 애매한 것은 사실은 이게 데뷔전도 그랬고 직전에도 조규량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아마 이번에 체중이 좀 불고 나올 거예요. 불고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번까지는 조교가 아주 강했다고 볼 수 없지만 그런대로 조교 날이 좀 있던 상태에서 체중이 빠진 상태였단 말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조교가 확실히 강도면서 많이 빠진 상태예요. 보통 이렇게 체중 변화 큰 마필들이요, 조교량이 딱 변하면요 체중으로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요 마필 같은 경우는 일단 현장에서 체중이 불고 나올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거죠. 불고 나왔을 때 현장 컨디션이 어디까지 받쳐주느냐, 그걸 좀 체크할 필요가 있겠고요.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는 일단 시네마 중에서 12번마 갈꽃비라는 마필이 10만대 준비가 아주 좋아요. 특히나 지난주 같은 경우, 지난주뿐만이 아니죠, 21조가 이번 달 들어서 아직까지 승부를 세게 가는 그런 요일을 갖고 있었던 요일이 없었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가 21조 양일간에 토요일날 4개 마필, 일요일날 3개 마필들이 나오는데 어느 정도 마방이 돈을 벌만한 마필들이 출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어느 정도 조교장에서 보였던 21조 마필들은 좀 주목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일단 눈에 보이는 마필은 2번마 라우프가 눈에 보이긴 하는데 12번마 갈꽃비에 대한 준비 상황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나 이게 1200이 아니란 말입니다. 1200과 1000m의 차이를 제가 말씀드렸죠. 1200에서의 외곽과 1000m의 외곽은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해서 단순히 외곽 게이트이기 때문에 불안 요소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요. 얼마나 의지 있게 가지고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본다면은 저는 12번마 갈꽃비가 상당히 타이트한 준비라고 나왔기 때문에 현장까지만 어느 정도 받쳐준다면은 저는 12번마 갈꽃비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자, 1경주 내측의 2번마가 일단은 최고 인기마겠지만 이번에 조교량의 변화가 오면서 분명히 현장 체중의 변화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이 마필은 일단 현장까지 좀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가장 의미 있게 준비한 마필은 12번마 갈꽃비가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1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경주 들어갑니다. 이것도 1000m 경주고요. 국내산 육군의 경주입니다. 자, 원래 이게 1, 2경주가 동일 레이스인데 출전마들이 몰려 나오면서 분할 경주 짜졌어요. 결국 이제 어떤 마필이 거기에 피해 들어가느냐 싸움인데 어쨌든 간에 이번 경주의 최고 인기 마필은 1번마 강남꿀이 되겠고 이 마필이 최고 인기마이면서 가장 믿음직한 마필이 되겠다. 데뷔전에서 우승을 놓쳤습니다. 자, 근데 1번마 강남꾼 같은 경우는 스피드와 힘을 동시에 지녔어요. 그러니까 보통 체중의 문제가 아니라 골격에 따라서 보는 관점이 달라진다거든요. 말을 보다 보면은. 그러니까 500kg 말임에도 불구하고 골격에 따라서 약간 마체가 좀 작게 보이는 마필이 있고 또 어떤 마필들은 작은데 골격이 크다 보니까 500kg 이상의 마필다운 그런 파이팅해 보이는 마필이 있는데 이 강남골은 딱 보면 그냥 500kg대 말이에요. 딱 그만큼 적정한 그 골격을 갖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직전에 데뷔전에서는 물론 많은 인기를 모았고 그에 따른 경주력을 보이긴 했지만 약간의 좀 부족함이 없지 않아 있었다. 근데 이번에는 뭐
전혀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아주 좋은 모습을 그대로 보여왔기 때문에 1번마 강남꿀의 능력은 일단 인정하고 가자. 그러니까 강남꿀을 충마로 세워놓고 공략하는 경주지 이거를 의심하는 경주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상대마로 강력하게 지목되는 마필이 7번마 승승쾌걸이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거죠. 직전 대비해서 더 좋아졌다 이런 느낌보다는 더 좋아졌다는 느낌보다는 상대 그리고 거리 줄어든 거리 그리고 등짝 여기서 이제 힘이 많이 실린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 저배당이에요. 그리고 저배당입니다. 그러니까 마필이 직전 대비해서 상승 요인이 엄청나게 컸기 때문에 이번 경주 저배당을 인정하자 이런 게 아니라 조건에 따라서 이번 경주 따라오는 마필인데 저는 7번마 승승쾌걸이 이 정도의 인기라면 내 치권의 3번마 아르고 위즈덤의 인기도도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다. 이게 데뷔전에서는 주목받지 못했던 마필인데 분명히 이번에는 팔려 나올 거예요. 자, 요게 사실은 공백기를 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천지굴건염이라고 하는 병을 갖고 있는데 마필을 여러분들 책자를 보다 보면 이제 뭐 굴건염 뭐 여러 가지 병력들이 있잖아요. 뭐 골절 뭐 타박상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경주마에 가장 치명적인 병력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천지굴건염. 사실은 이 천지굴건염이라는 게 말이라는 건 결국은 다리를 써서 경주를 풀어나가는 그 동물이기 때문에 이 천지굴건염에 잘못 걸려버리면은 날아가는 마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경주 자체를 잘 뛴다 못 뛴다의 문제가 아니라 경주마로서의 수명이 끊기는 마필들이 많거든요. 자, 근데 이 아르고 위즈덤 같은 경우는 천지굴건염이 생각보다는 병력이 길게 나오지 않았어요. 다행스럽게도. 그리고 중요한 건 그거예요. 굴건염에 대한 병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교량은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마방에서 자신있게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해서 저는 만약에 이 보통 이제 천지굴건염이 나올 경우에는 마방에서 휴식기가 길어져요. 보통 한 3개월, 뭐 4개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마필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3개월 정도 갖고 나오는데 정작 이 마필이 천지굴건염 같은 경우는 1월달에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조교를 봐도 그렇고 전체적인 뭐 출전 주기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경주 자체에 대한 그 치명적인 어떤 영향을 끼치지는 않지 않겠느냐. 마방에서 이 정도로 어느 정도 강도를 나온 상태에서 출전을 했다는 얘기는 이건 그냥 가지는 않겠다. 이게 보이기 때문에 이번 이제 이경주 물론 1번마를 놓고 7번마 승승쾌걸 병력이 없는 상태 조건을 따라오는 7번마 승승쾌걸이 상당히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저는 오히려 3번마 아르고 위즈덤이 오히려 평가를 좀 세게 할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면서 뭐 최종적인 판단은 아무래도 3번마가 공백기를 가진 상태 그것도 병력이라는 핸디를 갖고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고민은 좀 해봐야겠지만 현장에서 제가 머릿속에 그려지는 것보다 조금 더 나와주면 저는 오히려 3번마 아르고 위즈덤이 7번마 승승쾌걸보다는 좀 더 평가를 해줄 수 있는 마필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요 레이스는 현장에서 좀 더 꼼꼼한 분석 속에 최종적인 선택을 좀 해야 되겠다 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제 이경주 8번마 러블리 퀘일런도 팔려나갈 마필인데 요거는 이제 능력검사에서 1번 게이트 줄타고 10점가 탔기 때문에 요거는 크게 의미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일단 1번만은 대강이 놓고 라는 게 맞다 요 말씀드리면서 이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경주 들어갑니다. 1200m 군산 6군의 경주입니다. 2번마 대방경 데뷔 초, 그러니까 이마필의 가장 큰 이제 그 관건은 체중이에요. 이마필은 나올 때마다 지금 적게는 25kg, 많게는 9kg. 적게는 9kg, 많게는 25kg. 그러니까 빠지고 찌고가 너무 커요. 지난번에 사실은 이게 12월 20일 경주 때 복귀가 세게 나왔던 마필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15일 경기에서 그 방송을 통해서도 이거는 굉장히 자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조교를 굉장히 자신 있게 한 그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체중이 많이 빠졌어요.
제가 근데도 현장에서 고민을 한 끝에 그대로 인정하고 들어갔던 건 뭐였냐면은 과정이죠. 그리고 준비였어요. 그리고 체중이 25kg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밀어붙였단 말입니다. 특히나 거세 이후의 경주였는데도 불구하고. 자, 근데 거세 이후에 체중이 많이 빠지고 그리고 공백기를 가졌는데 13번 게이트에서 3착을 댔어요. 그러니까 결국 제가 조교장에서 봤던 모습은 우연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상 출주 주기에 1200m 무엇보다도 부담 중량이 빠지고 나왔다는 거, 그거만을 태우면서. 물론 부담 중량이 빠졌다는 얘기는 말을 그만큼 못하는 기수가 땄기 때문에 빼졌다고도 볼 수 있는데, 오히려 이런 류의 마필들에게는 감량 기수의 기승이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이 될 수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 외곽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꼬마들이 외곽에 마필을 타면 불안해요. 외곽에서 마필을 전개한다는 것은 수많은 변수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상치 못했던 전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측의 전개는 확실히 외곽에서 풀어내는 전개보다는 경우의 수가 적어진다는 거죠. 더구나 이번 경주 아주 뚜렷하게 엑설런트하게 위협적이다 할 정도의 그런 상대만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번 마 대반격이 경주를 풀어냄에 있어서 자유롭다는 거죠. 상대의 움직임에 따라서 반응하기가 굉장히 쉽다는 얘기죠. 해서 저는 이번 마 대반격을 이번 경주 가장 메리트 있게 노림수를 가져도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제 3경주 이번 마 대반격 직전 경주의 3차에 굉장히 아쉬움을 가졌는데 요거는 그대로 능력대로 인정해도 된다. 오히려 1번마 광폭질주보다 저는 조금 더 이마필에게는 힘이 더 실리는 부분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3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경주 들어갑니다. 1200m 국내산 6군의 경주입니다. 사실 최근에 약간은 현장에서 예상을 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저하고 함께 가시는 백터분들의 입장에서도 조금 아슬아슬한 측면이 있는 게 뭐냐면 승부처에서 뭔가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루에 보통 이제 3개 정도의 승부를 하거든요. 근데 가장 이상적인 건 3개를 다 맞추는 거죠. 근데 최소한 하루 경마를 쉽게 가려면은 첫 번째 승부처가 좀 쉽게 가야 돼요. 제가 보통 두 번째, 세 번째, 여기서 이제 거의 마지막에서 이제 메인을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에 어렵게 가면 사실은 쫄리게 되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죽어나가기 때문에 배팅 자금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움직이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첫 번째 승부처에서 지고 나면은 두 번째 승부처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경주 레이스의 플랜을 짤 때 어렵다는 거죠, 현장에서. 사실 좀 공격적으로 들어가기가 좀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들어가야 되면 또 그만큼에 대한 리스크가 좀 따라오는 거고, 또 공격적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여러 가지 좀 복잡해요. 그래서 첫 번째 승부처를 가져갈 때 이게 뭐라고 할까요? 머리가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번 주 4경주 고민 끝에 선택했다기보다는요, 저는 이 레이스를 첫 번째 노림수를 가지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번 주부터는 진짜 내가 대가리에 대한 확신이 있는 마필, 그러니까 내 고집에, 그러니까 내 주관적인 관점에서 배팅을 하고 싶은 마필이 아니라 객관적인 판단에서 이런 레이스에서는 절대 빠지지 않는, 근데 중요한 거는 먹을 게 있는 그런 마필을 갖고 승부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금일 경주에서는 첫 번째가 딱 걸린 게 이번 주 4경주에 그게 딱 걸렸습니다. 12마리의 출주고요. 요거 아주 세게 하나 찍어갈 수 있는 대가리가 하나 딱 섰어요. 복승식을 넘어 쌍승식까지 욕심을 충분히 내볼 만한 마필이 출주를 했기 때문에 욕심 내고 들어갑니다. 이번 주 4경주를 금일경마의 첫 번째 승부처로 자신있게 공략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4경주 요거는 좀 의미있게 들어가야겠고요. 기필코 적중을 좀 만들어내야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경주 들어갑니다. 1000m 혼합 4군의 경주입니다. 파 차이가 직전 경주에서 8마신 차의 여유승을 거뒀기 때문에 아마 인기 맞죠. 근데 이거는 사실 조교를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이건 그냥 가벼운 선행마구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4번의 레이스를 치르면서 3번의 입상이 나왔고 그중에 8마신 9마신 차 대차 우승을 2번이나 가졌어요. 근데 저는 이마필에 대한 평가를 세게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정말 맥시멈 보면 4군? 4군까지가 제가 봐서는 거의 맥시멈이에요. 이빠이 가면 4군까지가 맥시멈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가 이마필에게는 4군의 승군전을 외산마로 던진 건데 1000m 나름대로는 그러니까 그거예요. 마방에서 정말 자신 있었으면은 4군 아무데나 냈죠. 그러니까 마방에서도 이마필에 대한 정확한 장점과 단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걸맞는 레이스에 출주시킨 건데 의지는 제가 분명히 읽겠는데 마필 자체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믿음은 없어요. 반면에 김옥성 기수가 지금 돌아오고 나서 아직까지 뭔가 복귀작이라고 할 수 있는 마필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조심스럽지만 좀 자신있게 김옥성 기수의 김선수라고 하죠. 우리는 복귀작으로 찍어가는 게 3번 막 골든오라예요. 저는 이 정저인 기수가 기승했던 직전 경주의 골든오라의 경주는 손으로 가리자. 그러니까 그 2월 경주, 2월 28일 경주는 손으로 가리세요. 이거 정상적인 경주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마필들이 조교장에서 보여줬던 모습과 실전에서 봤을 때 이건 이 정도 평가에서는 이 정도는 나와야 된다라는 그런 유추하는 거잖아요. 근데 직전 경주는 뭐 기대치의 반 정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제가 평가했을 때는 전혀 제가 원했던 그런 결과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김선수로 교체가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김선수로 교체됐다고 해서 정정에서 김선수 체중이 무담 중량이 뭐 50kg에서 54가 되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50kg에서 50.5kg에서 늘어나서 지금 52kg가 된 거예요. 52.5kg가. 이거는 이번 경주의 출주마비들의 상대, 특히나 이제 5번마 파차이가 그런 센 느낌이 없는 상태에서의 3번마 골든오라. 이거는 굉장히 의미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제 5경주의 3번마 골든오라. 파차이는 일단 좀 돌릴게요. 돌려놓고 3번마 골든오라가 상당히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 선수의 복귀작이 될 수 있는 그런 단순히 이번에 좋아져서 뭐 이런 게 아니라 이마필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1월 달부터 계속해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타이밍을 좀 세게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해서 저는 3번마 골든오라를 굉장히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께 꼭 추천드리고 싶은 마필이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5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경주 들어갑니다. 1200m 금연산 5군의 경주입니다. 역시나 이번 제 6경주도 그 첫 번째 승부처와 제가 머릿속에 그리는 그림은 거의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급이라면, 이 정도의 준비라면, 이 정도의 상태라면, 이 정도 급의 상대들과의 레이스라면은 이건 무조건 대가리다. 따질 이유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마필을 대가리 놓고요. 자, 3번마 용마불패가 지금 연투를 치고 나서 이번 경주 승문전이에요. 근데 이제 11주간의 공백기를 가지고 나옵니다. 공백기를 가지고 나오는데 여전히 이마필은 데뷔전 때도 역시 마찬가지. 지난번에 물론 내가 세게 봤죠. 제가 세게 봤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세게 보면서 불안했던 건 뭐였냐면은 그런 거였어요. 높다. 그러니까 이마필은 높아요. 타점이 일단 높습니다. 타점이 높은 상태에서 목을 쓰지 못하는. 근데 그게 약간의 내려온 상태에서 목을 쓰지 못하는 게 아니라 높은 상태에서 이게 딱 치고 나가는 그런 느낌이 없는 마필이 3번마 용마불패예요. 그래서 단순히 연투의 마필 능력만을 가지고 여기서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불안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냐면은 이 용마불패는 제가 아예 꺾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10원짜리 한 장 배팅할 수 없다는 거죠. 이번 경주에서만큼은.
그러니까 이게 약점이 보완되면서 앞으로 어떠한 과정을 거치고 보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이 레이스에서 그렇다고 해서 이마필이 직전 경주에 대비해서 나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지난번만큼 유지를 하고 있다? 유지하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 상태가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부담 중량이 늘어났고 이번 경주 출조하는 마필들이 직전에 이마필이 싸웠던 상대보다는 강해졌단 말입니다. 페이스도 빠르고. 그랬을 때 과연 용마불패가 그만큼의 능력을 뽑아낼 수 있느냐? 여기서는 회의적이라는 거죠. 해서 저는 3번마 용마불패는 이번 경주 그리 강하게 보지 않습니다.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견지이기 때문에 이번 제 6경주는 욕심을 좀 내네요. 용마불패를 걷어내면 먹을 게 충분히 있고요. 놓고 때릴 수 있는 확실한 대가리가 있는 경주인 만큼 이번 제 6경주를 한번 세게 한번 자신 있게 한번 들어가는 경주다라고 말씀드리면서 4경주에 이어 두 번째 승부처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경주 들어갑니다. 1400m 국내산 5분의 경주입니다. 아마도 이 경주의 바닥 배당은 4번마 퀸크리켓과 5번마 골든웨이브예요. 이마필이 직전 경주 동일 레이스 출주를 했고 2.1배당에 완전히 바닥 배당. 쌍은 뒤집혔어요. 그렇다고 해서 10배 나온 건 아니고. 근데 직전 경주 4번마 퀸크리켓과 5번마 골든웨이브의 입상시 전개가 어땠느냐. 그야말로 완벽한 전개였죠. 그 당시 레이스를 보면 그 당시 5번 게이트에서 출주했던 킹크리켓이 선행을 정말 아무 힘도 안 쓰고 나갔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4번 게이트에서 했던 골드웨이브가 세영이 투기로 쭉 밀어갖고 내 선에 딱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기순위 2위가 선행을 나가고 인기순위 1위가 내측에 딱 붙었어요. 근데 이게 4코너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마필이 덮쳐서 레이스가 뭐 빨라진다거나 레이스가 동글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선행을 나갔던 킹크리켓은 자기 페이스를 그대로 이끌면서 직선까지 왔고 그리고 내선에서 골든웨이브 같은 경우는 차분하게 정말 자기 페이스 그러니까 기수가 머릿속에 그렸던 그 이미지 그대로 딱 왔어요. 3착을 뭐가 했어요? 니콜이 했어요. 니콜이 어떻게 했어요? 이 선에다 붙어서.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직전 경주는 1400인데 따다당 그대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직선 들어와서 선행을 나갔던 킹크리켓은 뻗고 니콜이 버틸려고 뻗었는데 내측에서 힘 조절했던 세영이가 그대로 뻗어갖고 1, 2, 3차. 그러니까 대끼리 막건인데 완벽하게 들어갔단 말입니다. 근데 직전 대비해서 두 마필 다 1.5kg가 빠졌어요. 그러면 또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일단은 6번마 보자르. 자, 이마필에 대한 존재가 일단 눈에 보이고요. 또 한두 2번마 스트롱러브.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4번마 킹크레켓이 선행을 나가는 과정에서 보자르와의 힘싸움이 필요하고 5번마 골드웨이브 같은 경우는 자리를 찾아가름에 있어서는 2번마 스트롱러브와의 전개가 복잡해진다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은 지난번에는 4, 5의 저배당이 쉽게 왔어요. 완벽한 전개를 가지고. 근데 과연 이번에도 같은 전개를 가지고 오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주포인트는 뭐냐? 4, 5의 막권은 좀 의심하자. 이 막권에 대한 배팅은 무조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저는 무조건 빼죠. 이 막권은 무조건 뺍니다. 일단은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부분. 저배당이라는 거죠. 이게 이 경주의 포인트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7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 들어갑니다. 1300m 국내산 4군의 경주입니다. 자, 이것도 뒤집어 보면은 7경주와 굉장히 흡사한 인기마들의 그런 모습이 보여요. 자, 6번마 스피더와 9번마 뉴화이트 삭스가 아마도 어떤 식으로든 저배당으로 형성이 될 거예요. 특히나 이제 외곽의 9번마 뉴화이트 삭스 같은 경우는 아주
큰 인기마로 팔려 나갈 거고요. 자, 근데 여기서 좀 고민을 해볼게요. 유화이트삭스가 지금 연투를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57. 자, 근데 유화이트삭스가 연투를 치는 과정 속의 전개는 어땠느냐? 강선행, 강선입. 그러니까 유화이트삭스 같은 경우는 자기 전개를 다 탔어요. 스피더. 좋아요. 기세를 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난번에 1200이었고 이번에 1300이라는 거죠. 그리고 부담 중량이 3kg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피더 같은 마필들은 뭐냐면은 지난번에는 1200에서 내측의 꽃자리를 잡고 들어갔어요. 물론 외산마 경주에서 약하지 않은 편성 그 정도 뛰었으면 굉장히 잘 뛴 겁니다. 굉장히 잘 뛴 거예요. 어찌 보면 이제 스피더가 이번 경주의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는데 중요한 거는 유화이트삭스가 외곽에 있고 내측의 작전 타임, 청마, 올포글로리. 그러니까 이게 전개가 6도 그렇고 9도 그렇고 쉽지만은 않은 전개라는 거죠. 그러니까 9번마 유화이트삭스도 직전 경주는 3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못지는 못했지만 결대로 그러니까 4코너까지 선입권 붙는 과정에서 힘을 전혀 쓰지 않았다는 얘기죠. 근데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든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힘을 쓰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경주 유화이트삭스가 6마 신차였어요. 근데 결국은 이 마필이 잘 뛰어서 6마 신이라기보다는 나머지 마필들이 퍼져버렸어요. 그러면서 6마 신이 나왔단 얘기죠. 과연 이번에도 같은 그림이 그려지느냐, 이거 굉장히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6번 마도 쉽지는 않다는 얘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말 상태는 사실은 9보다는 6이 더 좋아요. 지금요. 9는 더 절었습니다. 6은 유지 정도고 9는 유지 정도고. 근데 두 마필 다 늘어난 상태에서 직전하고는 조금은 다른 경주 전개를 갖고 있다. 그럼 뭐야? 뭐가 유리하냐 이거죠. 저는 오히려 이런 경주에서는 앞선에서 움직임을 갖고 가는 마필들보다는 뒤에서, 하지만 최근 들어서 컨디션이 올라오면서 뭔가 탄탄을 갖고 있는 마필들, 11번마 명문대사가 1300m 외곽이지만 14마리 13마리가 아니에요. 11마리의 레이스고요. 그리고 이 마필이 힘이 붙으면서 최근에 스피드가 많이 붙었습니다. 지난번에는 바닥에서 왔죠.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안 탑니다. 붙여나올 거예요. 저는 이 레이스가 9가 아주 손쉽게 선행을 나간 상태에서 스피드가 자리를 잡고 두 마필의 저배당을 끝나고 그렇게 쉽게 가지는 않는 경주다. 이거는 분명히 11번마에게 뭔가 좀 기회가 오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경주예요. 그래서 일단은 뭐 현장을 좀 보기는 해야겠지만 6구의 쉬운 막권은 결코 추천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인기마가 강하니까 나는 인기마를 보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9보다는 저는 6위, 9보다는 6위 분명히 말이 많이 좋아졌다. 상승 요인이 분명히 9보다는 6이 더 크다. 요걸 좀 포인트를 가지고 들어가시길 부탁드리면서 8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경주 들어갑니다. 1300m 혼합 4군의 경주입니다. 12마리의 촉주고요. 자, 금일경마의 세 번째 승부처이면서 저는 2월 오늘의 메인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 요 레이스는 한마디로 제가 직전에 복귀를 통해서 차기 경주 어떤 레이스를 만난다 하더라도 저는 무조건 노릴 것이다. 근데 제가 원했던 그런 그 어떤 조건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 이러이러한 조건이 나왔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조건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어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상대를 잘 찾아 들어갔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그리는 인기도는, 제가 때리는 말이 기본적으로 노리는 인기도는 이빨이 팔리면 5위고요. 밀리면 7위권까지 밀릴 수 있습니다. 요거는 한마디로 딱 말씀드릴게요. 먹을 게 있다. 먹을 게 있다. 제대로만 엮이면 크게 먹을 게 있다. 3번마 빛나는 새벽하고 8번마 구트유가 아마 저배당인데 이거와
맡겨도 돈은 되는데 제가 때리는 막권은 인기마에 때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력 막권에만 걸리면, 때리는 막권에만 걸리면 이거 한타권이 세게 할 수 있는 경주입니다. 거기다 쌍까지 오면 그야말로 한타거리가 되는 경주니까 이번 제 9경주를 세 번째 승부처이면서 메인으로 한번 제대로 한번 때리는 경주로 9경주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경주 들어갑니다. 1700m 2등급 경주고요. 12마리 출주. 요즘에 이 1, 2등급이 없어졌죠. 외산마 1군 이게 없어지면서 통합이 딱 이루어지면서 말도 안 되는 편성이 좀 많이 나옵니다. 이 경주는 이게 말이 2등급이지 이걸 2등급으로 볼 수도 없죠. 이건 사실 진짜 똥마디 경주입니다. 10번만 누리나래가 부담 중량이 늘기는 했지만 이마필이 입상 시 싸웠던 상대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퀄리티라는 게 있죠. 퀄리티라는 게 있는데, 자, 배당으로 입상했다고는 하지만 타피 포인트라든가 당산 대업을 이겼을 때 그 걸음을 보면 누리나래는 있다는 얘기죠. 걸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저는 이거 지난번에도 한번 때렸는데 좀 아쉬운 게 그런 거예요. 왜 굳이 깡바닥만 차느냐.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최근에 48조를 보면 어느 정도 전개가 만들어진 마필은 바꾸지 않습니다. 그대로 계속 타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누리나래 같은 마필들은 이제 완전히 취권 전개로 머릿속에 그려주는 게 나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4코너까지 오는 과정이 느리냐 빠르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초반이 늦는 대신에 4코너까지 오는 그 페이스가 느리면은 자기 페이스를 타면서 선두권에 붙일 수 있는 그 여력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이 레이스, 지금 이 10경주의 출주마들의 하나하나 면면을 봤을 때 이거는 빠를 수가 없잖아요. 아니, 이게 과연 선행마가 뭘까라고 고민할 정도로 정말 느린 마패들이 출주하는 경주입니다. 오죽하면 6살짜리 3번마 샌드짱이라든가 1번마 가속비상이 선두권을 흔들 것이다 라고 예상될 정도로 레이스는 정말 느린 경주입니다. 그리고 기습적으로 선행을 나가는 마필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어차피 직서에서 싸울 수밖에 없는 경주. 자, 그렇게 되면 누리나라에게는 기회가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정도 경주급에서 누리나라를 약하게 볼 수 없다는 거죠. 인정할 건 인정하자 라고 말씀드리면서 10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경주 들어갑니다. 1800m 1등급의 경주고요. 14마리의 출주입니다. 자, 일단 눈에 띄는 마필이 14번마 미래영웅의 문세영 기수의 교체입니다. 14번의 경주 중에서 12번의 입상이 나왔을 정도로 아주 짱짱하죠. 작년 10월달하고 11월달을 제외하고 아직까지 부러진 적이 없는 마필이고요. 조금 1군에서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했지만 바로 적응해내면서 12월달에 입상. 그리고 지난 경주 같은 경우는 제가 브리그하고 엮어갖고 승부 경주로 딱 한 방에 맞고는 선택했던 마필이 바로 미래영웅. 자, 지금까지 이 마필이 12번의 입상 중에서 3번의 경주에서는 선입에 대한 전개가 나왔어요. 그렇다고 선입으로 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마필이 예전하고 달라진 건 뭐냐 하면은 예전에는 끌려다니기만 했는데 마필 자체가 2번이 부러지고 나면서 오히려 더 안정이 됐다.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14번마 미래영웅입니다. 자, 근데 문세영이를 올렸어요. 저는요 14번마 미래영웅의 문세영이는 호랑이 등에 날개를 다는 거다. 비호라는 거죠. 비호가 된 거예요. 자, 14번마 미래영웅, 물론 12번마 플라이톱의 압도적인 스피드, 중위권에서 더블 샤이닝이라든가 치고 나는 10번마 한라 축제에 대한 전개상의 미스까지도 예상이 되겠지만 한 가지 더 여기서 바로 문세영이라는 세 글자의 힘이 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아직까지 1400 이상에서 단 한 번의 입상력을 맡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58회 플레이폼을 믿을 겁니까? 아니면 직전 경주 완벽한 전개에서도 불구하고 걸음이 나오지 않았던 주행자 세대 한계를 보였던 비세 정상을 믿을 겁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세영이를 못 느낍니다.
해서 저는 14번마 미래 영웅이 이번 경주 가장 믿음직하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11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경주 들어갑니다. 1400m 혼합 3분의 경주입니다. 이거 의외로 되게 복잡하거든요. 2번마 댄싱 네이첼의 2연승, 퀸즈 챔피언의 100%의 복승률. 아주 뭐 짱짱한 두 마필이 내치권에서 인기도를 나눠 가질 수 있는 경주인데, 자, 먼저 2번마 댄싱 네이첼은 조심스럽지만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느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교 때 그런 느낌 말들이 있거든요. 느낌이 좋다 안 좋다 말인데, 이거는 뭐라고 할까? 이걸 말로 하기 좀 애매한데, 아무튼 느낌이 이렇게 세게 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2, 3의 저배당은 느낌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2, 3에 대한 막권 조합은 제가 추천하고 싶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주목해야 되는 게 14번마 장산태양입니다. 이게 재검을 받고 직전에 복귀전을 장거리를 나왔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거리를 내렸습니다. 자, 근데 지난번에 경주를 보면 확실히 이 마필은 중거리는 조금 고민스러워요. 그러니까 마필 자체가 약간의 외사, 내사가 동시를 갖추고 있는 마필이고, 때릴 때 그 반응이 애매한 마필이에요. 자, 근데 이번에는 아예 체외가. 저는 오히려 이런 마필들은 내측에 있는 보다 아예 외곽에서 움직임을 갖고 있는 것이 훨씬 나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4번마 장산태양 같은 경우는 내측권에 짱짱한 놈들이 있어서 평가를 덜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다. 좀 더 다른 관점에서 봐주고 싶다. 이거는 내측에서 짱짱한 놈들이 그대로 줄 서서 그대로 끝나는 경주가 아니라는 거죠. 1번마 강호대세라든가 좀 더 외곽적으로 넘어가는 윈드스톰 역시도 이거는 결코 앞에 말들을 그냥 쉽게 놔주고 타는 마필들이 아니에요. 자, 과연 그랬을 때 내측권에서 연투 마필들의 쉬운 저배당 막권이 그려지느냐?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오히려 14번마 장산태양이 이번에는 확실히 지난번하고 달라진 게요. 지난번에 몸 푸는 정도의 조교였다면은 이번에는 확실히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실전에서의 변화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14번마 장산태양 주목하고 욕심부리고 이번에는 한 번쯤 던져볼 수 있는 마필이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한 12개 경주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모르겠어요. 경마라는 것이 저도 참 오래 보면서 느낀 건데, 그 전날까지 정말 자신 있다 하더라도 경주가 진행이 되면서 어떻게 풀리냐에 따라서 시시각각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오늘 주로를 이렇게 봤는데 막상 가서 뚜껑을 까보고 레이스를 전개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흐르는 경우도 있고, 또 조교 때 좋았던 마필이 실전 가서 예시장 봤는데 개판이고, 뭐 이런 경우도 다 워낙에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데 이번 주는 느낌이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주중에 비가 크게 오지 않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중요한 건 날씨가 좋은 상태에서 조교를 맘 놓고 했다는 얘기, 전체 마필들이. 그러니까 체중의 변화라든가 컨디션 변화들이 크게 나올 것 같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리고 주로에 대한 변수도 그리 많을 것 같지 않다면은 이번 주는 어느 정도 제가 머릿속에 그려지는 이미지대로 경주가 풀려주지 않겠느냐. 그렇게만 된다면은 아마 먹을 게 아주 분명히 있는 경마이 되지 않겠느냐. 조심스럽지만 굉장히 자신있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3월의 세 번째 토요일마일인 21일 토요일마 편하게 이번 주 한번 가보세요. 제대로 한번 붙어보자. 일경주 현장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